영화나 만화, 게임 등에서 전투기가 함정을 격침하는 장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화끈한 폭발과 함께 적 함선이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 뭐 비교적 익숙하지만 헬리콥터에서 대한미사일을 쏜다? 그게 그림이 좀처럼 상상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헬기에서도 대한미사일을 쏠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전투기도 아니고 해상 초계기도 아닌 헬리콥터에서 운용하는 공대함 미사일의 세계로 떠나보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구독자 100만의 구성원이 되어주세요. 대한미사일은 운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사됩니다. 수상함이나 잠수함에서 쏘기도 하고 차량이나 고정 발사대에서 날아가기도 하죠. 또 항공기 등 공중 플랫폼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공대함 미사일은 전투기나 전폭기, 해상 초계기 같은 덩치가 제법 큰 플랫폼들에서 운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세상에는 언제나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투기 대신 헬리콥터에서 운용하는 대한미사일도 여러 나라에서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등의 플랫폼 대신 헬기에서 대한미사일을 발사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전투기와 헬기는 아무래도 작전 방식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헬기로 구축함이나 항모 같은 대형 함정을 상대하라? 이건 어렵죠. 무리죠 아무래도. 하지만 대신에 고속정이나 코르벳, 소형 초기함 같은 비교적 작은 목표를 잡는 데는 전투기보다 어쩌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죠. 전투기는 속도가 빠르고 강력하지만 아무래도 해상에서 오래 떠 있기는 조금 불편한 면이 있고 연료를 많이 소비해야 하니까요. 반면 헬기는 저속으로 움직이며 표적을 근접 감시할 수 있고 수상함이나 해안 근처를 구석구석 뒤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 때문에 고속정 등을 추적하고 타격하는 데는 아무래도 헬기가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게다가 전투기는 항공모함이나 지상기지 같이 제한된 플랫폼에서만 출격해야 해서 함대와 즉각적인 연계가 어렵지만 헬기는 구축함이나 호위함에서 직접 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함정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상작전 헬기는 전투기에 비해서는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크기에 한계가 있는데요. 전투기에서 운용하는 하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무게가 500kg이 넘는데 이런 대형 미사일을 헬기에 싣고 작전하는 거는 좀 쉽지는 않죠. 따라서 헬기에서 쏘는 대한미사일은 대체로 전투기용 미사일보다 작고 경량화된 모델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헬기형 대한미사일은 뭐가 있을까요? 초기의 모델은 이제 프랑스의 AS-12와 노르웨이의 펭귄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이 AS-12부터 살펴보죠. 이 미사일의 뿌리는 1955년 프랑스가 개발한 SS-10 지대지 미사일인데요. 원래는 대전차용이던 SS-10을 개량해 사거리를 늘리고 대함용으로 발전시킨 게 AS-10입니다. 1957년부터 1982년까지 생산된 나름 고참 미사일인데요. 최대 사거리 8km, 무게 76kg, 탄두 중량 28kg으로 대한미사일 치고는 가벼운 편이었지만 소형 함정을 상대로는 아주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조종 방식이었습니다. 엠클로스 방식, 즉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조종관을 움직여서 유선으로 유도해야 했죠. 이거 조종하는 거 보면 약간 좀 게임하는 것 같아요. 진짜 미사일 날아가는 걸 조준경으로 보면서 그 조이스틱 같이 생긴 조종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미사일을 조종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속도가 370km, 느리죠 미사일 치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종하는 사람이 조금만 방심하면 명중률이 그냥 곤두박질을 칩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당시 영국군은 해안에 좌초된 아르헨티나군 잠수함 산타페를 이 AS-12로 공격을 했는데 9발을 쐈어요. 근데 명중은 4발. 4발은 빗나가고 나머지 한 발은 아예 발사에 실패. 이거 정말 굴욕적인 성적이죠. 그런데 이 미사일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1983년 8월 13일 우리 해군의 알루에트-3 헬기가 북한 간첩선을 AS-12로 격침했죠. 당시 간첩선은 40노트, 약 74km, 이 배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고속으로 도망치고 있었는데요. 이를 쫓은 강원함에서 출격한 알루에트-3가 AS-11을 발사, 단 3발 만에 적을 격침시키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멈춰있는 잠수함 상대로도 명중률이 50%에 불과하던 미사일인데 고속으로 도망치는 해상 표적을 단 3발로 명중시켰다? 이거는 상당한 성과였습니다. 게다가 휴전 이후 실전에서 적을 타격한 유일한 대한민국 항공기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전쟁 기념관에 바로 이 기체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킬마크 있어요, 킬마크. AS-12만큼이나 노르웨이제의
펭귄 미사일도 헬기용 공대함 미사일의 약간 시조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노르웨이는 원래 펭귄을 향한 남다른 애정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약 8년 전 노르웨이 왕실 근위대 소속의 펭귄인 닐스 올라프가 동물 최초 무려 장군으로 진급한 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야, 이게 사람도 별 달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동물이 펭귄이? 야, 이쯤 되면 미사일 이름을 펭귄으로 짓는 것도 나름 납득은 되는데요.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해안선을 가진 나라라서 1970년대에 이 대한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범한 레이더 유도 대한미사일을 쏘면은 이 복잡한 해안선에서는 전파가 사방으로 난반사되는 탓에 함정을 제대로 탐지하고 타격하기 어렵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아예 레이더 유도를 포기하고 그 대신 적외선 유도 방식으로 적함정을 식별하는 방식의 펭귄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는데요. 무게는 370kg에 탄두도 130kg으로 꽤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지만 펭귄은 이 해안 방어와 고속정을 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했기 때문에 헬기용으로 개량되어서도 사거리가 고작 55km에 불과했습니다. 힘은 세지만 사거리도 짧고 크기도 작은 편이다 보니까 냉전 내내 존재감이 미미해서 주목 못 받은 편이었죠. 그러던 펭귄이 오히려 냉전 종식 후 나름 인기를 끌게 되는데요. 스텔스 함정의 등장으로 레이더만으로는 잡을 수 없는 적함이 늘어나자 펭귄처럼 적외선 및 열영상 유도 방식으로 적을 추적하는 그런 미사일들이 재조명받기 시작한 거죠. 펭귄은 주로 슈퍼링스 헬기나 SH-60 시호크 계열 기체에 탑재됐고요. 미 해군도 AGM-119라는 이름으로 최근까지 운용하다 퇴역시킨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해군이 링스 헬기와 함께 패키지로 도입 운용하고 있는 영국제 시스쿠아 대한미사일도 있는데요. 무게 145kg, 탄두 30kg, 사거리는 25km고요. 유도 방식은 레이더 반능동 유도, 즉 헬기의 레이더로 표적을 딱 비추면은 표적에 반사된 전파를 미사일이 따라가는 식이라 명중률도 좋고 속도도 마하 0.8로 꽤 빠릅니다. 그리고 영국은 시스쿠아의 후계로 2026년부터 시베놈 미사일을 운용할 예정인데요. 이 미사일은 120kg에 탄두도 30kg으로 시스쿠아보단 경량이고요. 관성 유도와 연령상 탐색기에 의한 능동 유도를 겸용해서 발사 후 유도가 필요 없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고 합니다. 영국은 내년에 이 미사일에 대한 완전 작전 능력 달성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전차 미사일이 대한미사일처럼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AS-12도 원래 대전차 미사일이었던 걸 개량한 거고 미 해군 같은 경우는 해상작전 헬기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쓰는데 짧은 거리의 소형 표적을 상대로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또 영국 해군은 무게 13kg, 탄두 3kg의 사거리 8km짜리 마틀렌 미사일을 와일드캣에 최대 20발까지 탑재하고 작전이 가능한데 이 미사일도 INS, GPS, 연령상 탐색기를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와일드캣 헬기에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NLOS 헬기를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미 대전차 미사일이 있는데 미사일을 계속 개발을 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배라는 게 탱크보다 좀 크고 무거우니까 대전차 미사일보다는 좀 강력한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리고 바다니까 사거리도 조금 더 필요하고 헬기에 탑재하기에 기존 대한미사일은 너무 크니까 대전차 미사일과 대한미사일의 중간 정도로 가자 이렇게 한 거지만 지금 대전차 미사일도 갈수록 사거리가 길어지고 위력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군처럼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을 이 해상작전용으로 쓰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 앞으로도 아마 대전차 미사일이 해상작전용으로도 겸용돼서 운용되는 이런 사례가 앞으로 좀 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천검 같은 경우도 사거리가 8km고 만약에 사거리 연장형이 나오면은 이거를 헬기에 탑재해가지고 해상작전용으로 쓰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이처럼 헬기의 크기와 무게의 한계를 나름 극복하고 대한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은 나름 흥미로운데요. 소형함정 타격 능력과 해상감시 연계 공격, 적어도 기습 능력 등 전술적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미래 전장에서도 헬기용 대한미사일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드론과 무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유인 헬기의 직접적인 대함 공격보다는 무인기와 네트워크의 연계 전투 방식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